근데 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다 뭐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꼭 좋은 일인가? 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이 우리 기업과 개인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와이어드지의 Forget Growth, Optimize for Resilience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다가 문득 이런 의문이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칼럼니스트는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마케팅 데이터에서 고객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그의 메인 잡입니다.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고객 전환, 또 구매, 또 서비스 전환 이렇게 일으키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분석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그의 미션이자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다 뭐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꼭 좋은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린 로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플레이밍의 책인데요. 그가 사후에 발간된 그의 필생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은 다 성장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린이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묘목이 또 큰 나무가 되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성장의 어떤 한계치, 어떤 한계 지점을 넘어서서 더 성장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장하는 시스템은 말이죠. 그 인프라와 그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리소스가 필요로 한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죠? 더불어서 소비도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결국 어떤 지점에서는 오히려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효율성이 비효율성으로 더 전환되는 강화의 역설이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그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GDP를 올리기 위한 것이 나라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파라메타이고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DP를 올리기 위해서 온 나라와 국민과 또 시스템 기업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사실 이 GDP를 올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한반복의 상황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저자인 플레이밍은 결국 성장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축소하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성장이 축소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의 현재 시스템, 지금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말이죠. 이 성장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가치관을 기업과 또 나라에게 부여하면 어떨까? 그 가치관은 바로 회복 탄력성, 리자이언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간단한 정의는 시스템이 충격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강력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격 속에서도 재빨리 안정을 찾아가는 능력,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더 나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기업과 개인에게 필요한 자질은 어쩌면 변화에 끊임없이 추종하는 그런 능력보다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안정된 밸런스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나의 강점을 찾아내는 힘,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 바로 그 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죠. 이런 회복 탄력성의 지표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의 지표들은 너무 일반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런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지표는 찾아내기 어렵다. 저자, 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시스템이 이런 회복 탄력성과 또 밸런스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성장이 막 너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런 알람을 띄우는 겁니다.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성장이. 그래서 느려져야 합니다. 성장을 중지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알람이 뜨는 그런 시스템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시스템이 구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채팅 앱을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자, 성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살펴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이 채팅앱을 사용하는 것, 이게 이 기업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성장이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채팅앱을 이제 끄십시오. 채팅앱을 끄고 실제 사람들을 만나서 실제적인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형태의 기업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김주환 작가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회복 탄력성이 뭐고 또 왜 중요하고 또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인데요. 제가 예전에 썼던 칼럼에서도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성장과 또 밸런스라는 이 두 가지 척도를 잘 믹스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변화 속에서도 성공적인 자기 관리를 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특성, 이런 자질을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기업들도 ESG 경영 방침이라는 것을 회사의 전략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더 매출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이런 척도가 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형태도 이런 기업에게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호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점 만들어지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명확한 실천 전략은 모호하기도 하고 더디기도 합니다. AI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이젠 일상 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활동들을 휘감아서 막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 정신없지 않습니까? 자, 변화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성의 화두를 끝까지 부여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죠. 이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의 신앙은 사실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쥐어짜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쥐어짜는 세상, 지속 가능할까요? 회복 탄력성이 떨어져서 변화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질 체력의 기업으로 전환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건 아닐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유무형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너무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기업 고유의 가치를 찾아내고 또 성장의 밸런스를 찾아내는 그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성장만이 유일한 덕목과 유일한 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사이를 이롭게 하면서도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기업과 시스템의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을 때 기업과 개인이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변화는 나랑 상관없어. 나는 나대로 갈 거야. 라고 하는 형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래, 이 변화를 내가 최대한 빨리 추종하고 따라가야 돼. 라고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추종할 수 있고 따라가는 그런 태도가 또 두 번째일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변화의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판단하는 것. 자,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태도를 취하실 겁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할 때는 어쩌면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나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에 안철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